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호연지기 방재현. 장태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번 겨울에 준비한 윈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상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과 과학을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장태호 선생님은 한영고에, 그리고 저는 광문고에 진학하여 대학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입시를 겪으면서 얻었던 일반적인 공부에 대한 노하우나, 아니면 저희는 수학 강사니까 수학을 어떻게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런 것들을 강동고 학생분들께 공유하고자 지금 수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윈터 프로그램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날 배운 것들은 무조건 그날 다 끝내고 집에 간다. 들으면 설레지 않나요? 그날 배운 거 과제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다 그날 완료하고 집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당연히 오전에는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학 수업은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수학상 진도를 나가고 수요일에는 수학화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서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수학2 수업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표에는 수학상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런 문의도 있었어요. 수학상만 적혀 있으니까 그냥 모든 학생들을 한 반에 집어넣어 놓고 수업을 하느냐라는 문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정규반과 심화반으로 분반하여 수업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정규반에서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또는 심화반에서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어떤 문제집의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나요? 그래서 사실 일단 어머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편하신 난이도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저희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는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난이도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분반을 할 때도 분반 테스트를 보기는 하는데, 분반 테스트의 점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지 옆에서 직접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면담을 30분 정도 진행을 한 뒤에 정규반에 입반을 시킬 건지 심화반에 입반을 시킨 건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끔은 이제 문제에 힌트를 주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도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윈터 때 사용하게 될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을 직접 보시면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들을 우리가 윈터 때 해결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터 때 실제로 사용할 정규반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심화반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정확하고 간결하게 푸는 방법인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인지를 이제 터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 두 문항을 같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좀 그 설명 듣기 전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규반 교재 문제고요. 그리고 심화반 교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문제가 정규반 교재 문제고 심화반 교재 문제예요. 자,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고, 얘는 다항식을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수학상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1이다. 그리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7이다. 이렇게 써놓고 좀 곰곰이 고민을 막 해보시겠죠? 그래가지고 x에 1 집어넣으면 f1이 -1이네, x에 -2 집어넣으면 f-2가 -7이네 라는 거를 알아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제곱 플러스 x-2로 나눈 나머지가 rx인데 이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몫은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 이하의 다항식이겠구나 라고 해놓고 a하고 b 값만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구할 수 있다. 이제 요 정도로 아마 파악을 하실 텐데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숙달이 된 학생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항등식을 적지를 않습니다. 이걸 적지 않고 그냥 바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f1은 -1이다. 그리고 f-2는 -7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아니까 요 밑에 있는 x에 대한 항등식에다가 x에 -2 넣고 1 넣으면은 여기가 각각 f-2, f1이 나오고 a, b에 대한 1차식이 나오고 그래서 a, b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a하고 b 값이 나오겠다 라고 풀어주실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숙달이 되신 분들은 아예 여기 써져 있는 이 식도 적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식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냥 f1은 -1, f-는 -7이야. 그럼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얘가 f1이 돼야 되는 거니까 -1이다.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b가 f-2랑 같아야 되니까 -7이다. 그냥 딱 시험지에 요것만 적어놓고 a하고 b 값 구해서 문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저희의 정규반의 윈터 학습 목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식을 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화반 학생들은 그래도 요 정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 있을 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을 때 fx를 x 곱하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다를 나눗셈을 표현한 항등식을 적기보다는 요런 걸 많이 적으시겠죠. f0이 -1이다. 그리고 f1이 1이다. 그리고 f2는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가 4x-3이니까 f2는 5가 되겠다. 요런 거를 바로 적어놓고 아마 푸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게 fx를 x 곱하기 x-1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저 정규반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날라가고 c만 남죠. 그래서 c가 -1이 나오고 x에다 1 대입하면은 날라가고 f1은 1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남죠. 자, 그리고 x에다 2 대입하면 f2는 5고 날라가고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c 값은 그냥 초장에 나왔으니까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풀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는 심화반의 학습 목표는 이 정도 풀이가 아니라 이거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나눗셈의 성질이랄까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이거보다 빠를 수 있는 방법, 빠르고 이제 간결하고 정확한 방법을 좀 풀기를 원하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성질을 설명드리면, AX라는 다항식이 BX 더하기 CX, 다른 두 다항식의 합인데, 이 AX를 다항식 fx로 나눈 나머지는 bx를 fx로 나눈 나머지와 cx를 fx로 나눈 나머지의 합과 같다.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훨씬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문제에서 fx를 x 곱하기 x-1 곱하기 x-2로 x-2로 나눈 몫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RX다. 뭐 이렇게 항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fx를 x 곱하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2x-1인데 얘는 x 곱하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rx를 x 곱하기 x-1로 나눈 나머지가 2x-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x를 우리가 뭐라고 바로 써줄 수가 있냐면 x 곱하기 x-1로 나눈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2x-1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죠. 지금 여기 2차식이 곱해져 있는데 몫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상수가 돼야 되겠죠. 상수. 그래서 요렇게 넣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여기 아까 전에 f2 구할 수 있었죠? x에다 2를 대입해서 a 값을 구해 주시게 되면은 바로 rx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풀이한 학생들 중에서 쌤, 뭐 이거나 저거나 시간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자주 보셨을, 심화 학습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좀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료 쓰기보다는 그냥 덧대서 쓸게요. 이 x 곱하기 x-1 대신에 그냥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다른 문제네 라고 하면서 이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저기 x 곱하기 x-1 대신에 x제곱 플러스 1만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면은 똑같은 풀이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풀이하는 것들이 심화반의 학습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윈터 때 실제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들려주게 될 현실적인 발언이라서 일단 지금은 참도록 하고,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진도 나가는 수업에서 다루게 될 난이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오후와 저녁 때 진행될 프로그램들은 장태호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후 시간대 진행되는 부분들 뭐 여기 보시면은 완전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완전학습 파트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완전학습 파트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실제로 오전에 진행됐던 수업에 대한 체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체화를 바탕으로 그 체화 때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어떠한 숙달에 대한 과정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이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학생들마다의 개인적인 편차에 의해서 이 파트 1-1과 2-2 뭐 그 끝나는 정도들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교시, 6교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희 교재 예시를 조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죠. 앞서서 방쌤이 저희 난이도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때 제시되었던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체화 시간에는 오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들과 똑같은 유형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본인 스스로 것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파트 1-1과 2-2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진도들에 대한 교재 과제들이 끝났다 하면 사실 끝이 아니죠. 왜 끝이 아닐까요? 이렇게 사실 다 풀고 나면은 채점을 진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오답이 발생을 하겠죠.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께 묻거나 또는 학부모님께 묻기를 뭐 이제 자녀분께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거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답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만큼 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자면은 저희가 교재를 만약에 다 풀고 채점을 했다라고 쳤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런 오답 노트를 따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세요가 아니라 이 틀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저희 오답 과제들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오답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2번 문제가 틀렸을 때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여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2번 문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문제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을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든 뭐 또는 이제 저희 강사 또는 조교께 어떻게 질문을 해서 해결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시 또 틀려서는 안 되겠죠.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한 똑같은 유형들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답 과제는 1+1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 파트 1 1-3까지에 대해서 오답들에 대한 정리까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이렇게 5교시, 6교시, 7교시 오전부터 진행됐던 수업, 그 다음 체화 수업까지 진행되고 나서 이 완전학습 파트 2의 반복 숙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완전학습 파트 2-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느냐, 데일리 퀴즈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 때 배웠던 것들 이상의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이며, 그리고 그냥 수업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활용해야 하는 문제들 또는 그냥 수업 때 했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데일리 퀴즈 및 이 데일리 퀴즈에 대한 해설들이 저희 8교시 2-1 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저희 파트 2-2에서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반묵자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쵸. 프로그램 이름이 반묵자가 뭐야? 뭐 이렇게 반응을 하실 건데, 이 반묵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체화 시간, 그 다음 반복 숙달을 토대로 저희가 데일리 퀴즈까지 진행이 되어서 오늘 배웠던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게 됐더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반묵자 시간에는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느냐에 대한 요 예시를 조금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공부를 하는 학생, 뭐 난 좀 공부를 한다 싶은 학생, 뭐 또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한번 자녀분들 불러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끔 시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묵자 때는 이런 킬러라든가 누드 킬러에 해당하는 한두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게끔 시키는 내용들이 될 건데, 그래서 이 킬러들에 대해서 살짝만 잠깐만 제가 그냥 조금 소개를 하자면은, 사실 가와 나 조건은 그냥 단순한 그냥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 문제가 될 거며, 그다음 다 조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루게 되는 개념들이 조건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뭐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또는 방정식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통합적으로 다뤄지는 이런 문제들, 사실 사고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배운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학습이 반묵자 시간에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들 푸는데요, 시간 꽤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킬 예정이냐면은 아까 앞서서 이제 방쌤이랑 저랑은 중학교 때 같이 공부한 사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 사실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야, 넌 어떤 걸 알고 있니? 서로의 어떠한 지식들을 공유를 하고, 특히 그 지식들을 본인 스스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랑 그것들을 말로 내뱉고 뭐 또는 정리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 다릅니다. 그런 의견들을 조금 표출을 하고 학생들끼리 좀 의견을 공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답을 맞춰내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보상이 진행이 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 진행되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1등한 팀 같은 경우는 저희 이 반묵자 시간 이후에 이제 바로 저녁 시간이 있죠. 이 저녁 시간 때 그 학생들께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밥을 사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름이 밥 먹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 와서 이제 저희 저녁 때 자습대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느냐, 물론 여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체화 시간 때 진행되는 부분들이 학생들마다 조금 편차는 있을 겁니다. 체화 시간 때 어느 정도의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라는 친구들은 이 체화 시간 내에서도 도전 과제를 부여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체화 시간에 딱 시간이 맞게 되었을 때 도전 과제를 이제 이 자습 시간 때 조금 진행이 되게 된다, 또는 이 체화 시간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까지도 자습 시간 때 완벽히 보완을 해서 귀가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이제 윈터 프로그램의 핵심 모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수학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들이 진행이 되었고, 뭐 사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한 칸 더 있죠, 토요일에.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요일이랑 금요일과는 수학상,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수학카에 해당하는 이제 진도들 뭐 또는 학습이 진행되었으면 그 한 주 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저희 주말 때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주간 모의고사, 잠깐만 조금 지웠다가 갈게요. 주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주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뭐 또는 형태에 대한, 형식에 대한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형태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난이도의 차이, 그리고 서술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의 차이 있겠지만 40분, 50분 시험 문제 비슷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시험을 하나 더 보게 되시죠. 실제로 고등학교 이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의 하나의 근 갈래인,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아마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수능이라는 어떠한 입시 제도가 있죠. 그래서 수능 이전에 수능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100분간 보게 되며, 사실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100분간 30문제를 정말 집중도 있게 고민하신 경험이 많이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미리 좀 가져가 볼 수 있게 저희는 이 주간 모의고사에 대한 형식을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어떤 뭐 이제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분을 하여서 30문제를 좀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여서 실제로 모의고사 형식에 대한 양식 그대로를 저희가 그대로 따와서 저희 호연지기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고, 실제로 100분 동안 30분 집중해서 본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를 토대로 일주일 동안 배운 것들이 정리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한 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 저희 윈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 영상이라서 제가 조금은 중간중간에 좀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 것들이 좀 빠진 것들을 조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면 조금 힘들겠죠. 물론 여기 사이사이에 좀 학생들에 대한 재미를 좀 고취시키거나,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큰 좀 목표의식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이제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깔리게 될 거며, 그래서 하루 동안 긴 시간들이 너무나도 지루하지는 않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그래서 저희 방학, 겨울 춥죠. 1월, 2월 추운 겨울을 뜨겁고 재밌게 잘 즐기면서 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수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목에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2024 예비고일 현 중3이죠. 예.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게 되는 윈터스쿨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희 학원 윈터스쿨은 영어 같은 경우 독해와 어법으로 파트가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로 독해는 화요일날 강민아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날 어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누군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 통번역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이투스 계열 학원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만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와 강의에 굉장히 집중하고 애들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목차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법 파트를 담당하게 됐는데 바로 강좌 설명을 하기 전에 어법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윈터스쿨이라는 9주라는 시간 동안 어법 공부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주 동안의 강좌 구성, 즉 커리큘럼이죠.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수업 요일과 수업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학원 윈터스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완전학습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윈터스쿨 전체 1교시와 2교시를 맡게 되었어요. 1, 2교시가 끝나고 완전학습이라는 교시가 3교시에 들어가는데 5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 공부가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내신 공부를 했을 때 고1 학교에 배정받고 현실적으로 내신을 갔을 때입니다. 윈터스쿨 다 끝나고. 그랬을 때 만약에 윈터스쿨 기간 동안, 즉 겨울방학 기간 동안 문법 공부를 좀 덜 했던 친구들은 이런 어려움을 토하고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법 공부가 많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윈터스쿨 어법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 요소 보실까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책정되는 학평. 학평은 저희가 줄여서 전국 모의고사인데 이거 그냥 모의고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모의고사와 부교재가 선정이 돼요. 주로. 물론 교과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교과서는 그래도 문장 길이가 그나마 좀 짧고 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시험 범위인 모의고사 또는 부교재에 문장의 복합적인 구조와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문장을 분석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실제 내신 대비 과정에서. 그러면 그 분석을 하는 기준점과 분석을 할 때 필요한 관점이 있겠죠. 이거를 겨울방학 동안에 길러놓는 겁니다. 그래야 2024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 문법 파트 때문에 다른 파트의 공부가 방해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매 시험마다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독해나 어휘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 어법이나 영작 서술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심지어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마저도 와, 나 자신 있어. 이번엔 진짜 완전히 나 어법이랑 서술형 끝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어법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문장을 바라볼 때도 문법적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친구들이 내신 대비 과정에 들어갔을 때 매 시험마다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법 포인트 때문에. 그래서 윈터스쿨 때 개념뿐만 아니라 문장을 문법적으로 바라보는 기준과 시각을 길러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실게요. 매 시험마다 다른 지문, 다른 문장을 보게 되죠. 즉, 요번 1학기 중간고사에 A라는 문장을 봤는데 이 문장을 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른 지문, 매번 다른 문장을 볼 때마다 그걸 계속 외워야 되고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법 개념과 원리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문장이 바뀌어도, 지문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점을 가지고 문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문법은 개념과 규칙이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과 길이가 달라질지라도 적용되는 건 똑같죠. 그래서 매 시험마다 다른 문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공부량과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요 윈터스쿨 시간 동안 진행되는 문법 개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문장 구조를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고등학교가 그렇게 바꿔서 내는 건 아닌데 소위 말하는 내신은 킬러 문항이 있죠. 등급을 갈라내야 되니까. 이제 어떤 고등학교는 가끔씩 변형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을 의미는 똑같이 두는데 문법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을 열심히 분석했죠? 시험장 갔더니
다른 형태의 문장이 와 있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개념과 규칙과 원리가 명확하게 서 있는 친구여야지만 그 문장을 바라보게 될 거고 풀이법까지 갖춘 학생이어야지만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변수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해석에 따른 착각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학부모님들 계시다면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할 때 감으로 풀었어? 라고. 그럼 애가 응, 엄마, 아빠, 맞아.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그 감이 문장을 해석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해 봤을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문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 영어 문법은 해석을 했을 때 도움은 됩니다만 해석으로 문제를 풀거나 해석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했을 때 본인만의 착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수일치, 단수냐 복수냐 수일치를 시킨다고 하는데 해당 문장 안에 복수명사가 없었어요. 근데 대명사 댐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이 댐이 뭐를 지칭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대명사는 그냥 해석을 이렇게 뭉뚱그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문장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요거 댐 복수 대명사인데 문장 안에 복수명사가 없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이래요. 저 이 문장 의미는 아는데요. 예, 요런 현상입니다. 예, 요런 모든 변수들까지 방지를 하려면 요 윈터스쿨 기간 동안 작은 부분까지 정확한 원칙과 접근법을 배워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영상 보고 계시면 아이랑 한번 또는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이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술형 중에 가장 풀기 싫고 잘 했다고 썼는데도 항상 불안 요소죠. 감점을 받는 게 영작 서술형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와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영작 서술형이 평균 학교마다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시험 범위에 있는 이 문장과 제가 쓴 문장이 의미는 똑같지 않나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채점 기준은 그게 아니죠. 바로 의미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너가 쓴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 서술형에서의 감점 포인트는 또 문법, 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오답이 나와서 빵점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5가지의 아이들의 불안 요소들과 시험 문제에서의 변수,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시험 대비를 할 때 영어 문법 파트에 대한 공부량, 투자하는 시간, 이 종합적인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9주라는 시간 동안 문법은 반드시 한 번쯤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트별로 정리를 하고 그거의 후속으로 문제 풀이 접근법까지 정확하게 확립을 시켜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배울 거냐? 자, 보실게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총 9주로 진행되는데 1회차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단위, 그러니까 문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로 시작을 해서 준동사 파트가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문장 길이를 좀 길게 만드는데 그 문장 길이를 길게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장 길이가 더 길어지고 두 문장을 합칠 때 쓰는 관계사라는 녀석을 3주에 거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영어 문법 중에 고등영어 문법 파트 중에 심지어 이번 수능 시험에도 관계대명사가 정답이었어요. 그만큼 공부할 것도 많고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사는 한 번에 끝낸다라는 생각보다 항목을 나눠서 정확하게 제가 개념과 풀이법 확립시키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나게 되면은 준동사랑 큰 파트 하나, 관계사랑 파트 하나가 끝났죠. 정리할 때가 됐어요. 더군다나 7주 차면 이제 슬슬 아이들이 긴장이 풀어질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7주 차쯤 되잖아요. 윈터스쿨이 좀 익숙해져요. 네,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 친구랑 얘기를 섞게도 되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긴장감이 내려갈 때쯤 되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더군다나 중요한 거랬죠. 그래서 7회차 때는 요 두 파트를 총정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주요 문항들 문제가 나오거든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8주차 때 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면 문장을 만들 때 조금 특수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특수구문이라고 지칭하는데 도치, 문장의 어순이 뒤바뀌는 경우 그리고 가정법 문장. 가정법 문장은 한 문장 전체를 가정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배워야 할 것 같아서 8회차에 넣어놨고 자 그러면 마지막 1회차, 마지막 9회차만을 남겨놨죠. 자, 각 파트별로 나무를 봤다면 마지막에는 숲을 보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즉 어법 총정리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항상 어법 수업의 마지막 수업은 총정리를 진행하는데 요거는 다름 아닌 각 파트를 제가 나무라 그랬잖아요. 숲을 보는 건 뭐냐면 이제는 문장을 위해서 구조를 보는 겁니다. 전체 구조를 더 나아가서 이 개별적으로 배웠던 8개의 파트의 공통된 구조와 다른 구조를 관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회차쯤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각 파트에 대한 개념, 각 파트에 대한 접근법뿐만이 아니라 파트가 섞여 나오는 복합적인 문장마저도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요일과 시간이죠. 말씀드렸지만 윈터스쿨 전체 첫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첫 수업이라서 첫 시간이라 또 많이 피곤하고 또 졸릴 수도 있는데 저 최대한 밝게 해보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똑같이 1교시와 2교시, 3교시, 1, 2교시가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3교시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학습이라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도 똑같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독해입니다. 저는 어법은 목요일날만 진행이 됩니다. 50분, 10분 휴식, 50분, 10분 휴식 진행되고 마지막 50분도 완전학습이 진행된다는 점. 학교와 똑같아요. 네, 50분 빡 집중하고 10분 쉬고 50분 빡 집중하고 10분 쉬고 저는 참고로 2교시 수업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는 점. 왜냐하면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1교시 때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졸린 친구들도 있고 조금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의 강도를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가면서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이 끝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완전학습은 뭐냐? 자, 바로 요겁니다. 5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날 배운 거를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자, 우리 오늘 준동사 기본 배웠지?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자. 문제를 줘요. 풀어. 네. 뭐 한 10분 공부 시간 주겠죠? 야, 10분 뒤에 본다? 시험 줬어요. 풀어. 채점. 틀린 거 질문해.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보실게요. 당일 수업 내용을 제가 직접 총정리를 해줄 겁니다. 수업의 일부예요.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풀이법이에요. 1교시와 2교시 100분 동안은 개념만 설명해도 조금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 그리고 이 문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3교시 완전학습 시간에는 개념만 배우고 문제 못 풀면 소용없죠. 문제풀이법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줄 거예요. 15분을. 그리고 저 안 나갈 겁니다. 제가 감독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가 끝나면 아이들이 제가 15분 동안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문제 개념 배웠죠? 문제풀이법 배웠죠? 바로 문제 풀고 적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학습 시간에는 시험지도 제가 만든 시험지고 그리고 완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 하나가 더 제공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완전학습은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서 나의 약점을 판단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완전학습 시간까지가 해당 당일 영어 공부의 마무리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욱이 요 걱정을 좀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4교시가 통합과학 수업이에요. 과학 아시죠? 네.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과학도 개념이 많은지라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너무 많은 힘을 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10문제 정도로 구성을 할 거고 그 10문제는 그날 배웠던 개념을 꼭 적용해 봐야 하는 문장 구조가 들어가 있는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아이들을 윈터스쿨이 끝나기 전까지, 물론 끝날 때쯤이면은 이제 발표가 대충 얼추 나 있겠지만 어느 고등학교 갈지를 모르죠. 그러나 문법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어느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오든 어느 부교재든 어느 교과서든 일관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강동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시험 문제 총 10문제를 줄 겁니다. 그거까지 풀게 되면은 당일날 배운 문법 개념으로 실제 내신 시험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장은 다 만나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리가 되는 문제풀이는 아니다. 네. 자, 말씀드렸지만 9주라는 또 길면서도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더욱이 1교시입니다. 네, 뭐 아이들도 조금 지칠 수 있지만 최대한 조금 즐겁게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즐거운 것도 즐거운 나름이고 예, 반드시 배워야 되는 수업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들 9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학원이기 때문에 결과로 증명을 해야죠. 예,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예비고일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이게 주차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아버님들 입장에서 이거 중3인데 고1 올라가면 뭐 다 컸는데 뭐 이런 의미보다는 지식의 발전이죠. 아이가 좀 더 공부하는 태도나 어떤 배웠던 것들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점수가 향상되고 실력이 향상되는 이런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 보태 하나 더 그 결과로 가는 길, 그 과정까지도 조금 더 보람 있고 좀 유의미하게 같이 아이들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요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과 한번 대화도 오랜만에 나눠 보시고 문법 이렇게 진행한데 문법 개념 이렇게 할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응원도 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생각의 차이 예비고1 윈터스쿨 영어 수업을 맡게 된 강미나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예비고1 윈터스쿨 영어는요, 총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독해이고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독해 수업을 맡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중3 친구들 독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면 다들 본문 암기해서 문제 풀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독해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90점대 중학교 때 점수가 나왔던 친구들도 고등학교 가면 3, 4등급 정말 나오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 시기에 예비고일도 어떻게 독해 공부를 해야 되냐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등영어와 고등영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중등영어는 일단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교과서 2개밖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또 내용이 쉽고 변형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암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등 영어는 암기를 통해서 독해를 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선 범위가 10배 이상이고요. 또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영어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암기를 통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또 시험 문제가 변형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저희 예비고일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보면 사실 이 시기는 단기간이지만 집중해서 좀 많은 양의 독해를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예비고1 독해 윈터스쿨 커리큘럼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독해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다음 세 번째는 유형별로 전략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음 각 유형마다 핵심 내용을 찾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도 배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능 독해의 다양한 유형 파악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예비고일들한테 당장 수능에 너 무슨 유형인들이 나오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저희 예비고일들 막상 쉽게 답 잘 못합니다. 수능은 총 4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독해가 이제 18번에서 45번까지를 차지하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대의파악이라는 유형을 통해 시작을 합니다. 대의파악은 크게 주제, 제목 찾기, 요지 추론처럼 뭔가 이 지문을 읽고서 핵심 주제를 파악해보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좀 킬러 문항이 다소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빈칸 추론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날에는 연결사 문제로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대의 추론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또 순서 배열 순으로 좀 다양한 유형을 연습을 해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독해 개념 총정리를 할 때는 내가 전체적으로 이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모든 독해 유형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체킹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독해 유형을 좀 빠르게 많이 접하는 게 왜 대체 중요한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사실 아이들이 수능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내신에는 유형이 다양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맨날 나왔던 유형이 정해져 있었지만 고등학교는 이 모의고사의 다양한 유형이 그대로 내신에도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의 땡땡고의 이제 내신 문제를 살펴보면 뭐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 고르시오. 빈칸 추론 문제 당연히 출제되고요. 다음에 내용의 뭐 일치 불일치, 여기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2개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따로 이제 또 당연히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 파악, 또 어휘 파악 이런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내신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양한 유형을 파악을 해놔야 내신에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미리 접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정확하게 한 문장 해석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2번 윈터스쿨 독해의 포인트입니다. 자, 정확하게 한 문장 해석한다는 게 대체 왜 필요한가 라고 보면 자, 지금 보통 45문제 수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독해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그다음에 채점을 해봐서 오답을 하면 내가 독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기에 필요한 독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비고 1들한테 필요한 독해 수업은 바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한 문장씩 꼼꼼하게 해석을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크게 3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주어, 목적어, 보어 뭐 등등 아니면 혹은 이게 뭐 기승전결 느낌으로 문장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해석을 꼼꼼하게 해봐야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꼼꼼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꼼꼼하게 해야 이 어휘가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해석을 통해 어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이번 윈터스쿨은 어법과 독해가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어법 개념, 문법 개념은 윤대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문법 개념을 숙지를 하고 나면 저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가 이 개념 알았다 하고 이 개념에 적용된 문제만 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법은 절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어법이라는 개념을 어떤 걸 배웠다면 그것을 독해에 적용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문법을 왜 배웁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뿐만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 수일치 등등을 배웠다면 내가 이거를 문장의 해석에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 독해 수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 꼼꼼하게 해보기라는 그 연습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저희 독해 수업은 유형별 전략을 파악하고 또 핵심 찾기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다양한 유형을 접하는 것은 저희가 이 독해 수업의 첫 번째 시기에 많이 해볼 텐데요.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 건 알겠지만 또 이 유형마다 자기가 문제를 풀 때 쓸 수 있는 전략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지문에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문을 다 읽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해석되는 문장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핵심, 알맹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세 번째 수업 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유형에서 배우는 대의파악 문제입니다. 대의파악이라고 하면 주제문 찾는 것인데, 이렇게 긴 거에서 사실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다른 말로 어휘만 약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이게 다른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똑같은 문장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알맹이, 핵심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부연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이제 마지막 독해 수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대입파악뿐만이 아니라 뭐 빈칸 추론 유형도 마찬가지로 동의어구를 통해서 빈칸 추론을 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혹은 반의어구를 통해서 빈칸 추론하는 연습도 해보고, 순서 배열이라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기본과 고급으로 나눠서 기본 순서 배열은 어떻게 풀어야 내가 순서를 맞출 수 있는지, 혹은 또 고급 순서 배열은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한 전략인지, 그래서 이런 전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저희 윈터스쿨 독해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윈터스쿨 예비고일 독해 과정은 사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면 독해를 유형별로 파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이거를 통해서 한 문장 꼼꼼한 해석 연습을 직접 해봄으로써 어휘도 파악하고 배웠던 문법 개념을 또 적용을 해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형별로 전략을 파악을 한번 해보고 또 핵심을 어떻게 찾는 건지 그것을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리고 저희 독해 수업의 포인트는요, 바로 완전 학습인데요. 예비고일 윈터스쿨은 어법과 독해 모두 마찬가지로 수업이 다 끝난 직후에 완전 학습이라는 클리닉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완전 학습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좀 완전하게 그날 배운 걸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클리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강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좀 아이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그날 배운 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개념을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반드시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비고일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시간이 무기입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지금 다들 내신이 끝났다고 해피하고 방학이어서 되게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 독해 공부나 어법 공부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휘몰아치는 과정에 아이들이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기인 이 시간을 좀 활용해서 단기간에 집중해서 많은 양의 독해를 좀 학습해 보는 걸 이번 생각의 차이 예비고일 윈터스쿨 과정에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너지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유경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설명회에 앞서서 저희 이제 윈터스쿨에 어떠한 강사진들이 포진을 해서 여러분들을 학습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의 물리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사실 이 동네 이 강동구 바닥에서 물리학을 20년 넘게 가르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물리 파트를 어마무시하게 잘 완성시켜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사실 수식어가 필요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물리 파트는 저희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다 이렇게만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입니다. 저는 생명과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생명과학을 사실 인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생명과학 인원수로 치면 거의 200명 넘어가는 인원수를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수식어가 사실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는 제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은비 선임 강사님께서 수업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은비 선임 강사님께서는 사실 오랫동안 한영고등학교 화학과 통합과학을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특히나 한영고등학교 통합과학과 화학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화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는 저희 이은비 선임 강사님께서 직접 수업을 하실 예정이고요. 마지막은 저희 학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저희 광민재 선생님께서 지구과학을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물을 봤을 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구과학 파트, 우리 사실 이 동네에서 지구과학은 수업들을 하는 학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구과학 뿌리를 내리기가 참 힘든 동네거든요. 근데 지구과학을 그래도 2년 넘게 계속해서 수업을 해오시면서 애들 수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네에서 전후무한 강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있는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 광민재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수업을 해주실 예정이고, 워낙 또 이제 젊으신 선생님이다 보니까 패기 넘치게 학생들의 시선을 맞춰서 잘 통합과학에 있는 지구과학을 완성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통합과학의 지구과학 파트가 정말 통합과학의 50%가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거든요, 지구과학 파트가.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자료 해석 부분도 많고 이럴 텐데,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통합과학에 있는 지구과학 파트만큼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일정표입니다. 일정표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물리랑 지구과학 파트를 저희가 5주 동안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물리 파트를, 그리고 목요일에는 지구과학 파트를 이렇게 5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파트로는 저희가 화학과 생명과를 나머지 4주 동안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이 일정표는 사실 저희 그 홈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또는 강의 계획서 이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일정표는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만의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너지 팀이 생차에서 이제 구현할 어떤 시스템들은, 첫 번째는 위클리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매주마다 숙제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 매주마다의 숙제장을 위클리 어사이먼트라고 하고, 그 위클리 어사이먼트는 저희가 완전 학습 시간에 학생들에게 일일이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윈터스쿨 과학 수업을 이전에 학생들의 숙제장을 걷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 학습 시간에 그 숙제장을 돌려줌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숙제장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숙제를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주마다 저희가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역시나 저희 시너지과학학원이 사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저희 위클리 테스트, 항상 테스트를 보는 통해서 엄청난 적중률과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데 사실 있는데, 저희 위클리 테스트를 매주마다 매 과목마다 실시함으로써 저희가 그 주에 아니면 그날 당일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 학습 시간에 저희가 그날 배운 파트를 그날 바로 테스트를 봐서 그날 배운 거는 완벽하게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짓는다 라는 컨셉으로 위클리 테스트를 완전 학습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습 영상 제공, 저희가 매번 수업마다 영상들을 다 찍어서 학생들이 만약에 어떤 부분을 수업 시간에 놓쳤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빈틈없이 채워나가기 위해서 복습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복습 영상은 뭐 결석생들 또 역시나 이 복습 영상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런 비대면 보강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사실 비대면 보강도 있지만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솔직히 너무 빨리 지나가서 놓쳤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손 들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복습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시 놓쳤구나 라고 해서 채워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영상, 그거를 매주마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주간 리포트라고 하는 피드백은 사실 이 윈터스쿨 때만 하려고 하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단톡방을 이제 윈터스쿨 과학 탐구에 관한 거는 단톡방을 운영할 예정이고, 그 단톡방에 매주마다 학생의 성취도 그리고 학생의
진척도, 과제 진척도 또는 학생이 위클리 테스트를 본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매주마다 엑셀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단톡방에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윈터스쿨 때는 저희가 완전 학습이라는 것이 모토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조금 더 차별화를 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완벽한 학습을 위해서 저희가 주간 리포트를 매주마다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주간 리포트는 제가 담당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리닉은 저희 완전 학습 시간에 클리닉을 저희가 직접 봐드리고, 만약에 학생마다 얘는 완전 학습 시간 이외에도 조금 더 우리가 개별적인 클리닉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따로 클리닉을 불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클리닉은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통합과학 클리닉 쌤이 담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각각의 이제 물화생지 각각의 통합과학별 이제 그 과목의 각각의 포인트들, 중요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학 파트에 저희 이대경 대표님께서 먼저 물리학 파트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학생들이 어떤 중점들 위주로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은 사실 통합과학 물리학이 쉽진 않습니다. 통합과학 물리학 같은 경우는 1학기 과정이 다 어렵습니다. 2학기 과정은 크게 어려운 교과, 중등 교과 과정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1학기 과정 중에서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리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리 용어가 약간 이제 한자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무래도 순우리말보다는 한자의 표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용어가 한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용어도 좀 빨리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해당되는 그 예를 들면 중력이다. 그럼 중력에 해당되는 거기에 따른 개념들,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거에서 그 용어에 따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공식을 왜 외워야 되냐 얘기하는데 사실 공식을 안 외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물리의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용어와 반드시 공식을 외운 다음에 그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풀이는 사실 개념과 용어와 개념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리를 한 다음에 핵심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정리한 걸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응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응용부터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전 응용 능력을 키워야 되만이 물리를 쉽게 하고 또 그런 친구들이 물리를 또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물리학은 무조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용어를 그 용어를 암기를 해서 개념을 충실히 배운 다음에 그걸 이제 어디에 적용해야 되느냐? 문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 그럼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럼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 학습을 통하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물리가 학생들은 처음 들으니까 어렵다고 하지만은 요렇게 반복 학습을 통하면 내신에서 물리 다 맞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그 물리의 차이점 그 갭만 극복을 하는데 그 갭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그 용어를 따라서 공식을 암기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물리학은 1년 과정에서 따라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2학년 때 물리학원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통합과학 물리학은 요 정도만 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반복적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물리는 충분히 만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에서 화학을 담당하게 된 선임 강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일단은 통합과학 속에서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뉘자면요. 화학에서의 이제 원소 파트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 파트, 그 다음에 중화 반응 파트, 그 다음에 산화환원 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네 단원을
네, 윈터스쿨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중에서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킬러로 다룰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통합과학 속에 이제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화학을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개념은 좀 쉬운데 문제에 적용이 될 때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좀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보자면 문제를 풀다가 막히게 되면 그냥 여기서 어렵다, 화학은 어렵네 하고 멈추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학원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이제 개념의 이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랑 함께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화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두 번째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렸어요. 틀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조교쌤의 풀이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문제에서의 해설을 본다든지 해서 이제 거기서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됐다라고 하고 거기서 멈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다시 한번 또 막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본인의 취약 개념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주관식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OX 퀴즈, 빈칸 퀴즈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의 취약한 개념이 어딘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연습하는 중점적으로 좀 가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과학 속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에 특히나 이제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에 좀 해당이 되는 얘기기는 하는데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긴 문장의 형태로 실험의 문제로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좀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파트의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문장을 끝까지 읽음으로써 끝에 이어지는 어떤 조건까지 읽어내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시너지 지구과학 선임 곽민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윈터스쿨 동안 지구과학은 총 5주 동안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지구과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제 학습 방향, 그 다음에 제가 윈터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그런 공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암기성 과목이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암기성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공부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인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파트의 흥미도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학생들한테 많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에서 다른 물리나 화학 파트보다 굉장히 등급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지엽적인 개념부터 개념 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히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구과학의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지구과학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암기성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응용 문제, 즉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성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물화생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그 암기를 결과적으로 지엽적 개념까지 연결해 주시는 그런 개념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 해석인데, 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1에서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개념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보고 이 개념이 필요하구나, 저 개념이 필요하구나를 잘 적용시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교들마다 선생님들께서 지구과학 1 내용을 내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 윈터기는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고 윈터를 알차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명과학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과학 파트의 통합과학에서의 생명과학 파트는 사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주 동안 이거를 불려서 하는 것조차 사실 저에게는 곤욕이긴 한데
생명과학의 파트는 쉬운데 문제는 사실 통합과학에서 등급이 어떻게 갈리냐?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도 물리랑 뭔가 화학 파트에서 1등급이 갈리고 막 2등급이 갈리고 이럴 것 같은데 사실상 등급이 실질적으로 갈리는 거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이 은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낚시질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또한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 이거는 차라리 민평학생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떠한 국어적인 부분에서 낚시질을 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생명과학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구과학 파트는 사실 저희 통합과학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양이 많고 그리고 어려운 개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이 쉬운 거를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내려면 방법은 꼬아서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꼬아서 내거나 지엽적 개념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낚시질을 칠까 그냥 군침만 다시면서 기다리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과학 파트의 생명과학 파트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엽적 개념도 지엽적 개념이지만 바로 이 혼동선지 그리고 낙식성 선지들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문제풀이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늘림으로써 문제풀이의 양을 늘림으로써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고 그 다양한 경험들을 축적해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들 걸로 정리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뭔가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는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계속 새로 알게 된 것들 또는 내가 왜 낚시질을 당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형식의 공부를 하셔야 생명과학은 사실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는 정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파트들 위주로 암기를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걸 정리하면서 결국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를 마무리 잘 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파트는 심지어 진짜 통합과학의 생명과학을 왜 이 모양 이 꼴로 선정을 했는지 저 또한 되게 화딱지가 많이 나는데 생명과학의 그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파트는 사실 생명과학 1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주의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윈터스쿨 과학탐구 저희 시너지 팀이 운영할 통합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는 저희가 1교시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해피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통과 2교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완전 학습을 2시 40분부터 3시 반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 학습 시간에는 저희들이 계속 상주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완전 학습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완전 학습 이게 윈터스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데일리 테스트를 치르고 그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오답 정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일단 가장 주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일리 테스트는 한 20분 정도의 분량의 테스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과제물을 확인하고 그 과제물에 대한 질문들을 그날 당일날 저희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결석생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식을 하고 그다음에 개학식을 하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것들은 영상 보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 영상 보강 영상 보강 솔직히 이게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소 중에 하나라서 어머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지만 저희 시너지 팀은 여태껏 한 번도 이거 갖고 불만사항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그 영상 보강에 대해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는 만약에 빠진 것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는 다시 또 그 장소에서 다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물도 당연히 다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역시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애가 빠져가지고 과학 부분 그거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대면에서 들은 아이들만큼 챙기거든요. 영상 보관을 한 친구들은. 왜냐면 어머님들이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차질 없이 잘 진행시킬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 이제 시너지 팀이 지금 시너지 과학학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었던 업적들인데 사실 배재 광물 한영
이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는 사실 거의 저희가 데리고 있을 정도로 저희 이 동네에서 과학학원으로는 저희가 압도적 지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믿고 맡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직 수능을 보기 전이라 올해 수능이 아닌 작년 수능을 본 것에 대한 결과물들은 저희가 지금 메디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상위권 탑10 대학들은 이렇게 진학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저희 학원에서 거의 2년 이상 다녀서 저희들이 진짜 갈고 닦아서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희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나 저희가 보여드렸던 편이라 어머님들도 역시나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를 사람을 만들어 놓는 심정으로 제가 길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통합과학에 대한 윈터스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학생들의 통합과학의 실력을 베스트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전임 강사 장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 전임 강사 이금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비고1 윈터에서 국어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비고1 윈터 국어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화요일에는 장은영 선생님께서 문학이랑 독서 파트를, 목요일에는 제가 문법 파트를 수업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수업에서는요, 개념 학습부터 수업 내용 체화까지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만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 체화까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당일에 배운 내용을 당일에 100%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 할당된 시간은 100분 수업에 50분 완전 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100분 동안은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50분에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당일에 배운 개념을 직접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0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국어를 해야 되지만 저녁에 남는 자습 시간 때는 또 자유롭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학원에 상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장은영 선생님께서 문학 파트, 독서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주 화요일마다 이루어지는 문학과 독서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윈터스쿨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100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0분 동안 문학과 독서를 모두 다룰 건지 아니면은 특정 주차를 묶어서 이 주는 문학만 혹은 다른 주는 독서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주 문학과 독서를 공부한다라는 점에서 이점은 있겠지만 뭔가 우리 친구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윈터스쿨에서 1주부터 5주까지는 문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6주부터 9주까지는 독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문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조선시대부터 산업화 독재 시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대를 설정해 놓고 이 시대별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작품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역대 수능을 살펴보면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한 분씩 존재를 해요. 그분들의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시대별로 쭉 흐름을 파악하게 한 다음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작품, 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4주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각 주차 동안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역별 제재 독해를 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뭐 철학 지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경제 지문을 만났을 때는 어떤 배경 지식으로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학습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독서 지문을 읽을 때 파편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꼼꼼하게 독해를 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수업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매주 50분씩 완전학습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 완전학습 시간 동안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아이들에게 문제를 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선지를 배열해 놓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게끔 한 다음에 이 내용을 함께 맞춰 나가면서 앞서서 배웠던 수업 내용들을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학습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자습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날 수업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그날 배운 수업은 그날 모두 다 완전 학습, 그날 모두 다 체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금주 선생님께서 문법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파트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문법 파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문법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국어 등급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국어는 문법, 문학, 독서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특히 문법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초 내용을 차근차근 배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며 조금 더 심화적인 문법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개념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3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의문 변동, 두 번째는 문법 요소. 자, 이 2가지가 현대 문법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세 문법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두 배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학생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의문 변동, 문법 요소, 중세 문법을 미리미리 선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확실하게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을 선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직접 내신 기출선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첫 번째 선지는 의문 변동, 그리고 두 번째 선지는 문법 요소, 세 번째는 중세 문법 파트에서 기출된 선지입니다. 실제로 강동구 내 고등학교에 있는 기출문제 선지고요. 자, 우선 1번을 보면 거센 소리 대기와 국외음악, 2번에서는 과거 시제, 3번에서는 이어적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은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어근이라는 개념이나 접사라는 개념, 그리고 선어말 어미라는 개념이나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 사실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배웠던 기초적인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한테 보면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의 차이는 뭔지, 어근과 어미의 차이는 뭔지, 또 여기 나와 있는 어간과 어근의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함정을 파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윈터스쿨 국어에서 특히 문법에서는 이런 함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학교 때 기초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고등 문법 내용을 선행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 수업은 이렇게 1부, 2부, 3부 총 3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 1부에서는 문법 개념을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2부에서는 학생들과 직접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기출문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개념은 정확하게 알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2부에서
2부에서는 배운 개념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부는 완전학습 시간인데요. 내신 기출 선지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파트에서 학교에서 함정을 파놓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완전학습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학습은 화요일에 진행하는 문학 독서와 구성 방식이 동일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A부터 O까지 15개 이상의 선지가 있을 거고요. 학생들은 이 선지를 하나하나 맞는지 틀렸는지 또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근거까지 확실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도 내신 기간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진행을 하면 그만큼 모든 선지를 하나하나 꽂고 씹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일에 배운 내용을 당일에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마다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완전 학습을 50분 안에 끝내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은 자습 시간에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습 시간에 조금 더 완전 학습을 보충하고 또 제가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쭉 학원에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아주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문법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래서 2024년 윈터 국어는 이번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학습 시간, 자습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